오랜만에 손자병법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게 읽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면 분명 병법서인데 내용이 거의 전쟁을 하지 말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텍스트가 많아요.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워라. 뭐 모든 걸 준비한 뒤에 싸워라. 길게 끄면 전쟁은 이로울 게 하나도 전쟁은 국가에 이로울 게 하나도 없으니 길게 끌지 마라. 그리고 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적의 전략을 먼저 깨뜨리고 그 다음에 적의 외교를 깨뜨리는 게 그 다음 책이다. 최하로는 직접 싸우는 거. 그 계속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다 종합해 보면은 일단 아예 안 싸우는 게 최선인데 불가피하게 싸우게 될 경우가 생길 것이고 만약 싸우게 된다면 네가 이길 수 있는 위치,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 마친 이후에 싸우는 것이 정석이다. 참 재밌죠? 전쟁을 위한 책인데 이게 참 보면 어째서 경영 쪽에서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떻게 싸워라가 아니라 싸움이라는 게 왜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싸움의 시작이 전투에서 전투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먼저 전투 이전에 전쟁이 벌어지는 원인, 그것은 정치의 연장이다. 정치와 외교 같은 그런 부분들의 연장으로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진짜로 진짜 짧게 말하면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워봤자 이득 안 되는데 만약 싸울 거면 먼저 상대의 전략을 모두 파악을 해야 되고 전력을 모두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지형 지물을 확인해야 되고, 제일 먼저 그 다음 상대 아군과 적군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 내부의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파악을 해놓으라는 얘기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벌어진 전투는 사실 좋은 게 아니고 갑자기 벌어진 전쟁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전쟁을 길게 끌어서 이득이 난 나라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 분야의 그거인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으면 방어하고 이길 수 있으면 공격해라. 방어는 부족할 때 하고 공격은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어를 잘한다 함은 땅속 깊이 숨은 것처럼 하는 것이고, 공격을 잘한다 함은 높은 하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온전히 보존해야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을 온전히 보존해야 완전한 승리. 예, 굉장히 상식적인 말인데 사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전력이 우세할 때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운다. 대단하죠. 그냥 제목만 읽어도 어지간한 내용이 다 뭔가 이거는 진짜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 그리고 상대가 하나가 되는 상대가 있다면은 싸우지 말고 먼저 분산을 시켜라. 언제나 수적 우위를 가지고서 싸워야 된다. 기세.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공격해야 되고,
언제 싸우게 될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고. 왜 이게 이런 내용들을 왜 보게 되냐면 이게 단순히 진짜 직접 전투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말들이 아니라 정말 장사를 할 때조차도 적용되는 말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는 이유도 잘 나타나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지금 이게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이 일본과의 지금 마찰이 시작됐을 때 그때 일본이 내부적으로 기업들한테 이제 지시를 미리 해두고 그 다음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우리한테 선제 공격을 가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예측이나 대비를 전혀 못한 것 같긴 해요. 아쉬운 거죠. 물론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이론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의 자유긴 한데 그래도 이제 쉽진 않으니까 쉽지 않은 거를 왜 못했냐라고 저는 말하는 거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상대가 이제 싸움판을 만들었으면 그 상대가 만든 싸움판에 들어가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가 먼저 판돈을 걸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먼저 그 진영을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면 더욱더 조심하고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시기면은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우리가 지형지물이나 전략 준비나 상대의 태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점은 뭐였냐면 물론 우리가 국민 전체가 뭐 하나가 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 전체주의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래도 절대 소수가 아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의 대처는 별로 그다지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내부적인 단결과 단합 그리고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적 요인들로는 그다지 호평을 해주기가 힘들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나름 승리를 거머쥘 만한 요인들이 존재했다고 봐요. 기세도 우리 한국인들이 기세로 밀리는 경우는 없었죠. 일본인이랑 비교해가지고 개인 대 개인으로 보든 단체 대 단체로 보든 일본인이랑 한국인으로 봤을 때 근 20, 30년 안에 한국인은 절대 기세로 밀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진짜 전쟁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정부에서 써서 그렇지 사실 넓은 의미의 전쟁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주식 같은 걸로 그 지분 싸움 같은 거 하잖아요. 기업에서도 그런 것도 사실 넓은 의미에서의 전쟁은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직접 우리가 유혈 전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우리가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이 나올까요? 이게 점수를 나타내는 그런 책은 아닌데 이 책 손자병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여전히 한 번씩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장수가 경계해야 될 5가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싸우는 자는 죽을 것이요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자는 포로가 될 것이며 성미가 급해 화내는 자는 기만당할 것이요 청렴결백한 자는 모욕을 당할 것이요 병사를 아낀 자는 범민에 빠질 것이다. 뭔 소리냐면 감정적으로 움직일 경우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장수가. 병사는 사실 명령에 제대로 따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병사가 뭔가 결정을 내리진 않으니까요. 근데 장수가 감정적이 됐을 경우 전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이제 우파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파트죠. 이것 봐라. 여기 이 책만 봐도 지금 문재인이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나온다. 이런 말 하기 딱 좋은 내용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물론 그 지형지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책이 좀 안 맞죠. 왜냐면 실제 전투니까 지형지물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어느 정도 바꿔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지형지물을 다른 거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기엔 좀 애매하죠. 뭐 사실 세부적인 내용들, 전술에 관련된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일본, 한국의 상황을 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전략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보고 또 봐도 모자랄 게 없는 책이고요. 이 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가?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진짜 전쟁은 더 뛰어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덜 모자란 사람, 덜 병신인, 그래,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면 덜 병신인 놈이 이기거든요. 전쟁은. 전쟁사 보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 1차 세계대전만 봐도 사람이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씩 갈려나가면서 그냥 어택당을 찍는, 전략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맞불 놓아가지고 어택당 찍어가지고 서로 탄환 쏴가지고 인간 탄환을 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갈아 넣어서 탄환 다 떨어진 쪽이 이기는 그런 전투 양상이 벌어진 적도 있고요. 진짜로 진짜 전략이고 뭐고 없고 어택당하면 된다, 이렇게 전쟁을 한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전쟁은 북한하고 싸우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연락 세고 우리가 완벽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북한이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이 아니 솔직히 비행기 훈련할 그 석유 그게 연료가 없어가지고 전투기를 사람이 장난감 들고서 날아다니는 그 아시잖아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진다고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 근데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일본하고에 관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고 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외교부가 진짜 능력이 있었다면 미리미리 일본의 거동을 파악했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산업부라든지 이런 쪽에 서로 연계가 되었어야 됐던 거고, 그럼 그 순간 삼성이든 어디든 불화소수 그 공장을 준비해야 된다. 빨리 준비하자. 한 6개월, 1년 뭐 이 정도 전쯤, 애당초 최소 6개월 이전에 일본이 움직이고 있었던 정황이 있었어요. 그걸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 바로 끌어내리자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건 좀 웃기다고도 생각하지만, 정말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할 때, 뭐 북한하고 할 때 이게 이럴 때 실수나 뭐 잘못한 거나 이런 거는 그냥 사소한 거고, 그 외교부가 모르겠어요. 외교부가 단순히 그 대화 통구로 대화하는 그런 걸로만 일을 하는 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외교부에서도 어느 정도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제일 뭐 메인으로 잡는 건 국정원 이쪽에서 메인으로 잡으려나요? 우리도 모르겠어. 우리도 미국처럼 이제 해외 아니면 뭐 유대인들처럼 그 모사드 그런 데처럼 외국의 정보를 좀 더 잘 모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도 그 손자몽법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스파이 간첩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딜을 많이 넣고 있고 우리가 절대 밀리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칭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판을 짠 것도 아니었고요. 상대가 판을 짜고 있는 걸 체크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상대 판 짠 거에다가 그대로 돌아갔고 그리고 장수의 입장이나 다름없는 건데 정부라는 게 공식 입장으로 우리 화났어 우리 모두 일치 단결해서 싸우자 그게 어떤 의미에선 좋아요. 어떤 의미에선 좋은데 그 병사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민중이 민중은 병사로 치는 것도 웃기지만 민중의 그 심리에 그 마음에 불을 붙인 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정부 자신들도 그 감정에 불이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적인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죠. 절대 나중에 다른 정부로 바뀌고 이래도 이런 거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일본 이 기회에 일본 몰아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 뭐 박번 양보해서 일본하고 싸울 수 있고 몰아낼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의 피해를 최대화하며 상대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정확히 노려야 되고 우리가 먼저 판을 준비하는 게 좋은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제대로 풀렸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커버를 쳐주는 건 우리나라 전체에 있어서 절대 좋은 영향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전병법은 진짜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너무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닌데 한두 번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 정도 봤나? 근데 이번에 생각이 난 게 지금 대한민국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내가 아는 바로 이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 과정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랜만에 이 책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좀 훑듯이 보고 있네요. 결론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차마 이었다가 지금 상황에다가 대고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엔 그렇다. 뭐냐면 일본하고 싸워서 제가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일본하고 손익을 떠나서 그러면 싸울 거면은 제대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전략 목표라는 걸 딱히 세우지도 못했고 우리가 스스로 짠 판도 아닌데 거기에 더불어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감정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과연 제대로 의미가 있는 승리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스스로에게 약간 자위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위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 이만큼 했어 우리 잘했어 우리가 일본한테 이만큼 피해를 줬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됐을까 이번 전쟁이
이 전쟁의 여파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물어봤을 때 과연 이득을 얻은 게 있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 말에 따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애시당초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서 상대를 잡는 게 최선이고, 상대의 외교적인 동료들을 전략을 먼저 깨트리는 게 최선인데, 만약 못한다면 외교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방법인데, 과연 우리는 일본의 전략을 완벽하게 완파한 게 맞으며,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게 맞으며, 그리고 일본의 외교적인 그 연결을, 고리를 전부 다 완전히 원천 차단하여 하고 봉쇄하고 잘라낸 게 맞을까?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결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싸워도 된다라는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싸움을 피할 수 없으면 싸워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본다고 해도, 이런 방식과 이런 과정을 통한 전투는, 그리고 싸움은, 전쟁은 결코 칭찬해 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할 거면 차라리 우리가 일본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일본 경제 상태가 이렇게 돼 있고 미국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 어떤 것에, 일본의 어떤 산업에, 그 여행 산업에 타격을 강력하게 주면서 우리가 일본을 대체하는 관광 그 국가로서의 면모도 한번 보여주자, 차라리 이런 식으로 나와서 처음부터 짜고 싸움을 붙인 다음에 일본의 관광산업이 털리고 있을 때 우리 한국 내부의 관광산업에 여러 가지 보너스를 주고 좀 더 싼 가격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의 시장을 뺏어온다든지, 이런 그런 방향성? 처음부터 그런 손익 계산을 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싸움을 먼저 걸었다면 모를까. 상대가 준비한 판에 이렇게 들어간 싸움은 결코 칭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이거는 우리가 결코 좋은 사례가 아니며, 일본하고 싸우게 됐다고 해도 제대로 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끌려갔는데 그거를 그 응집력 하나로 그냥 어거지로 밀어붙인 거에 가깝다. 힘 대 힘, 강 대 강으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절대 칭찬해서는 안 되고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싸움을 옹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이 지금 싸움이 벌어진 방식이 절대 좋은 방식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는 방식으로 벌어진 싸움이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차라리 일본하고 싸운다면 제대로 싸워서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지금 우리가 일본의 관광시장을 다 털어버리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게 되겠어요. 정말 아쉬운 일이에요. 아무런 전략적 목표가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벌어진 경제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